왜 이렇게 힘이 없지? 밥도 잘 챙겨 먹는데 몸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밥도 삼시세끼 잘 챙겨 먹는데 이상하게 몸이 점점 가라앉는 느낌 말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발걸음은 느려지며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어느 날은 장바구니가 평소보다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고 감기에 한 번 걸리면 예전처럼 툭 털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데 일주일 넘게 걸리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별표 조용한 경고 별표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증상을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근육이 약해진다는 건 단순히 힘이 떨어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무너지면 면역력, 신진대사, 혈당 조절 능력까지 도미노처럼 함께 무너집니다. 우리 몸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물이 세차게 흐르지 않으면 바닥에 진흙이 쌓이고 생명력이 사라지듯 우리 몸의 근육이라는 흐름이 약해지면 다른 장기들도 점점 느려지고 정체됩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져 입원했을 때, 혹은 아주 가벼운 병인데도 회복이 너무 더딜 때 비로소 알게 되죠. 근육이 심하게 빠지고 난 뒤에는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몇 가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이 상태를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밥을 잘 먹는데도 몸이 점점 약해지는지, 그리고 별표 약이나 헬스장 없이 집에서 식탁 위의 선택만으로 근육의 힘을 되찾는 방법 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수년간 건강과 에너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실질적이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구체적인 식단과 비법이 궁금하다면 댓글에 숫자 별표 1분 별표를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랜 시간 배운 것을 나누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잘 먹는데 왜 근육이 빠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전문의입니다. 수천 명의 중장년층, 노년층 환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먹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먹은 것이 예전처럼 몸에 흡수되지 않아서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잊히지 않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어느 겨울 아침 74세의 박영수, 가명, 어르신이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젠 무거운 화분도 번쩍 들고 베란다로 나갈 수 있어요. 사실 박 어르신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영양 상태는 정상이었지만 근육량이 전년 대비 20%나 줄어들어 걷는 것조차 힘겨워하셨던 분입니다. 그때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드시는데도 근육이 줄어들까? 조사해보니 원인은 음식의 양이 아니라 별표 소화와 흡수력 별표에 있었습니다. 50세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위산과 소화 효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즉,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은 사람은 80%를 흡수하지만 나이 든 사람은 절반밖에 흡수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배출되어 버리죠. 그래서 근육을 유지할 재료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매일 달걀과 고기를 챙겨 먹어도 몸이 약하고 다리가 풀리며 허리가 아프고 자주 넘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걷거나 물건을 드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별표 에너지 은행 별표입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대사 과정이 안정되며 심혈관도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면 혈당이 널뛰고
지방이 빨리 쌓이며 당뇨나 고혈압, 골다공증의 위험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저는 박영수 어르신 같은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몇 년 사이에 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몰라 당황해하시죠.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면 불과 몇 달 만에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걸음이 빨라지고 잠도 깊이 주무시고 기분도 훨씬 밝아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별표 단백질이 진짜 내 근육이 되는 방법 별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차 한 잔 드시면서 나도 요즘 다리가 좀 약해진 것 같아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3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비싸지 않고 어느 마트에서나 살 수 있지만 고가의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하게 근육을 회복시키는 음식들입니다. 이건 수십 년의 연구로 얻은 결과이자 제가 환자들에게 직접 권하고 있는 비법입니다. 식단 속단 하나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은 잃어버린 힘과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나이 들면 왜 흡수가 안 될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진다고 하면 많은 분들은 단순히 내가 덜 먹어서 영양이 부족한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원인은 적게 먹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먹은 음식을 더 이상 제대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자동차에 연료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닳아있으면 기름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차가 더 빨라지지 않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와 대사 기능이 약해지면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근육으로 가지 못한 채 위와 장에서만 맴돕니다.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했고 50세가 넘은 거의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규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해마다 근육이 평균 약 별표 1% 별표씩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1%라는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20년이 지나면 원래 근육의 거의 20%를 잃게 됩니다. 젊을 때 힘의 80%만 남는 셈이죠.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과 활동량이 적은 남성은 근손실 속도가 2배 이상 빠릅니다. 그때가 되면 계단을 오르거나 쪼그려 앉는 일, 심지어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쉽지 않은 도전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환자, 72세의 이정순, 가명,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진료실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다리가 후들거려요. 넘어질까 봐 너무 겁이 나요. 검사를 해보니 다리 근육량이 거의 30%나 감소해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식단이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일 고기도 드시고 달걀도 우유도 드셨죠. 그런데도 근육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위산과 소화효소 수치였습니다. 수치가 매우 낮았어요. 음식은 들어오지만 몸이 그걸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충분히 쪼개지지 않으니 근육이 그것을 재료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을수록 소화만 안 되고 더 피곤해지는 역설이 생긴 것이죠. 우리는 흔히 무엇을 먹느냐가 곧나다라고 말하지만 의학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별표 무엇을 흡수하느냐가 곧나다 별표라고 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소화기관이 튼튼한 공장처럼 일해서 웬만한 음식은 다 처리합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위산이 거의 절반으로 줄고 소화효소도 30% 가까이 감소합니다. 그 결과 단백질 흡수 효율은 약 50%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이 단백질 100을 먹어 80을 흡수할 때 어르신들은 40에서 50밖에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단백질이 더 잘 흡수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비밀은 우리 한국의 전통 식탁에 있습니다. 우리 조부모 세대가 날마다 먹으면서 건강하고 탄탄하게 지냈던 바로 그 음식들 말입니다. 근육을 살리는 황금 식재료 3가지. 제가 옛 의학 기록을 살펴보고 현대 데이터와 대조해보니 나이든 분들의 저하된 흡수력을 보완해주는 특별한 음식 3가지가 있었습니다. 값비싼 약재가 아니라 시장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아주 익숙한 것들입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근육의 진짜 역할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고무줄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체온을 지키고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는 단백질을 저장하는 별표 에너지 공장 별표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낮은 사람은 동년배 중 근육이 탄탄한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5배나 높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일은 운동선수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을 떠받치는 기초공사입니다. 몸은 영원히 젊을 수 없지만 제대로 된 단백질과 그것을 효율적으로 전환하게 돕는 영양소를 공급하면 근손실의 속도를 충분히 늦추고 오히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0여 년간 저와 연구팀이 집중해온 목표입니다. 저희는 60에서 80세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눴죠. 평소처럼 식사한 그룹, 고기로 단백질을 보충한 그룹, 제가 곧 소개할 특별한 음식을 섭취한 그룹. 3개월 뒤의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12% 증가했을 뿐 아니라 보행 속도와 악력 등 노년층 건강의 핵심 지표도 함께 개선됐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지만 그 변화는 아주 단순하고 익숙한 음식들 덕분이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효과가 큰가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음식들은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유래 효소와 아연, 칼슘 같은 무기질을 함께 지니고 있어서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으로 바뀌게 도와주고 버려지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정순 어르신이 이 방법을 실천한 뒤의 변화를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단 3개월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고 공원을 스스로 걸어 다니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시는 멀리 못 걸을 줄 알았어요. 이젠 매일 아침 30분씩 나가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돌보면 신체의 힘을 회복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요. 자, 이제 그 특별한 세 가지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별표, 근육의 황금 삼총사 별표라고 부릅니다. 1. 새우포, 말린 새우. 첫 번째는 바로 새우포, 즉 말린 새우, 건새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물을 내거나 반찬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가장 농축된 단백질과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한 줌, 약 20g의 말린 새우에는 무려 1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삶은 달걀 3개 분량에 해당하죠. 뿐만 아니라 건조 과정에서 칼슘과 아연의 농도가 수배로 높아집니다. 노년층에게 아연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연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시키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즉, 아연이 부족하면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어도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들이 새우포를 꾸준히 섭취하면 몇 주 만에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피부 혈색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9세의 이성순, 가명, 어르신은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제가 새우포를 식사에 조금씩 넣어보라고 권했죠. 아침엔 현미죽 위에 뿌리고 점심엔 시금치 볶음에 넣는 식으로요. 2달 뒤 근육량이 15% 증가했고 보행 속도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딸보다 빨리 걸어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2. 황태포, 말린 명태. 두 번째 음식은 황태포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해장국을 떠올리지만 사실 이것은 제가 분석한 식재료 중 가장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100g의 황태포에는 무려 80g의 순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소고기의 4배, 닭가슴살의 2배에 달하지만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겨우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건조되는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부드러워져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위가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이죠. 또한 명태에는 비타민 A와 B군이 풍부해 혈액 생성과 세포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아침에 황태국 한 그릇은 단순한 해장이 아니라 근육 재생을 돕는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영수 어르신도 매일 아침 무와 함께 끓인 황태국을 드시고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몸이 가볍게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황태는 경제적입니다. 한 묶음이면 일주일 내내 국을 끓이고 반찬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3. 검은콩, 서리태. 마지막 세 번째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 검은콩입니다. 100g의 검은콩에는 약 43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일반 콩보다 많고 두부의 거의 3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그 검은색 껍질에 있습니다. 검은 색소인 별표 안토시아닌 별표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 단백질이 근육세포까지 더 잘 운반됩니다. 제가 지도했던 78세 기영이, 가명, 어르신은 매일 아침 검은콩 두유를 마시고 나물에 콩을 곁들여 드신 후 혈압이 안정되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시력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신문 읽기가 쉬워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고의 조합과 피해야 할 조합. 이 세 가지 식품을 올바르게 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새우 플러스 시금치, 찰떡궁합입니다. 시금치의 비타민 C가 새우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황태 플러스 무, 무에 들어있는 천연 소화 효소가 황태의 단백질 분해를 돕고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검은콩 플러스 참기름, 들기름, 맛도 좋지만 항염 효과가 강해져 근육 회복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별표 두부와 시금치 별표입니다. 시금치의 수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고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식사 직후에 바로 믹스커피를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카페인이 아미노산과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식후 최소 30분은 기다린 후에 드세요. 단백질은 혼자 달리는 선수가 아닙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함께 뛰는 릴레이 팀입니다. 이들이 함께해야 단백질이 결승선인 근육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2주 근육 회복 식단 프로그램. 이제 저는 여러분께 단 2주 만에 근육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며칠 안에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며 잃었던 힘이 되돌아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 음식만으로 몸이 변하나요?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재료만 주면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1주차, 소화기관 깨우기. 첫째 주의 목표는 소화기관을 깨워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에 몸을 적응시키는 것입니다. 아침, 무와 파를 듬뿍 넣은 황태국. 약한 불에서 오래 끓여 단백질을 부드럽게 만드세요. 밤새 쉬었던 근육을 깨워줍니다. 점심, 쌀과 검은콩을 3:1 비율로 섞은 검은 콩밥. 고소한 콩향이 소화를 돕고 오후 에너지를 책임집니다. 저녁, 새우포 볶음. 애호박이나 시금치와 가볍게 볶아 드세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밤사이 숙면을 돕습니다. 첫 주에는 무리해서 많이 먹으려 하지 마세요. 몸이 새로운 리듬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4에서 5일이 지나면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몸이 다시 켜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2주차, 근육 재생 가속화. 둘째 주는 근육이 붙는 속도를 높이는 단계입니다. 아침, 황태와 미역을 함께 넣은 황태 미역죽. 속이 편하고 미네랄이 풍부해집니다. 점심, 검은콩 두유 한 잔을 곁들이세요. 필수 아미노산이 오후 활력을 유지해줍니다. 저녁, 새우포전. 말린 새우를 갈거나 다져서 달걀, 채소와 섞어 전으로 부쳐 드세요. 마지막에 참기름을 살짝 두르면 흡수율이 더욱 좋아집니다. 이 식단을 실천한 제 환자들은 대부분 열흘쯤 지나면 몸이 분명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지팡이를 짚던 김명자 어르신이 지팡이 없이 집안을 걸어 다니시게 된 것처럼 말이죠. 이 2주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별표 꾸준함 별표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근육은 콩나물처럼 서서히 자라납니다. 보름쯤 지나면 걸음이 자연스러워지고
기분이 한결 밝아질 겁니다. 그건 당신의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치며 건강은 오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식사 외에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거창한 운동 대신 별표 가벼운 움직임 별표를 더해주세요. 저녁 식사 후 15분만 걷거나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단순한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도와 영양소가 근육으로 잘 배달되게 합니다. 만약 부모님을 돌보고 계신다면 이 작은 변화를 함께 시작해보세요. 억지로 권하기보다 엄마, 이거 몸에 좋대. 같이 먹어보자라며 다정하게 챙겨주세요. 아침엔 따뜻한 황태국, 점심엔 고소한 콩밥, 저녁엔 짭조름한 새우포 반찬. 그게 바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 건강과 활력입니다. 30년 넘게 환자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학의 목적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루하루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젠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라며 절망하던 어르신들이 식습관을 바꾼 뒤 다시 자신감을 찾고 햇살 아래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먼 미래의 약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제대로 먹으면 몸은 스스로 치유합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아껴준다면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회복 여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피드백을 소중히 읽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사람과 삶, 그리고 진정한 건강을 배웁니다. 집에서 내 근육 상태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운동 없이도 근육을 유지하는 생활 속 비결이 더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별표 1분 별표를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 경력의 전문의로서 확신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단, 오늘부터 시작한다면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